안녕하세요, 비티비입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이 먼저인가, 블록체인이 먼저인가,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의 관계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블록체인을 이해할 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2008년도에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되게 좋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분리해서 생각을 하겠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블록체인이 자동차라면 비트코인은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자동차와 엔진 역할을 하는 건지 오늘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창세기 블록도 한번 직접 들어가서 보셔야 그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비트코인을 직접 가서 창세기 블록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까지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확인하기 위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블록체인 인포라고 포털 사이트 치시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본다 그러면 그 무슨 블록을 무슨 열쇠로 뭐 열어야 되고 막 디지털 화면이 되게 막 나올 것 같고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일 처음에 전혀 그냥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의 화면과 거의 똑같아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또 누구나 이 안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실들이 누구나 볼 수 있다는 이런 분산원장의 개념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신뢰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아요.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하고 이 화면에서 아시겠지만 저기 그 돋보기 화면 보이는데 보시면 블록 넘버를 써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트랜잭션 했던 그 해시값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그거를 내가 원하는 그 블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제네시스 블록을 확인하기로 했으니까 제네시스 블록은 블록 넘버가 0이에요. 0을 치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창세기 블록입니다. 창세기 블록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이에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쓰여져 있는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전체를 뭐 보는 것도 괜찮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는 의미는 이 하나의 블록과 하나의 블록 사이에 체인을 걸어놔서 이거를 되게 풀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창세기 블록이기 때문에 블록 넘버가 0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블록 넘버가 60만 번이 넘었어요. 자, 60만 번이 넘은 블록이 형성이 됐고 그 블록 하나에 수많은 거래 내역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블록 안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 그 전 블록의 요약본, 그 전 블록의 해시값을 넣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계약서 쓰실 때 계약서하고 계약서 이렇게 접어서 사이에 도장 찍잖아요. 그 의미 같아요. 두 번째로는 타임스탬프, 물론 이 블록이 생성된 날짜겠죠. 시간이겠죠. 세 번째로는 트랜잭션, 거래 내역이죠. 지금부터 약간 귀 기울여 들으시면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거래 횟수는 1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이거는 이 블록 안에서는 단 하나의 거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받은 거래겠죠.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되면 거기에 주어지는 보상으로 받아지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조금 이해하셨나요?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관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래 횟수는 하나 있죠. 이 거래 횟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밑에서 두 번째 블록 보상입니다. 이 블록을 만든 사람에게 비트코인 50개를 줬어요. 이게 바로 자동차와 엔진의 관계입니다. 누군가는 이 블록을 형성을 하겠죠. 왜 할까요? 이득이 되지 않은 블록은 누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가 이 블록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비트코인으로 주겠다예요. 한마디로 누가 빠르다는 건 절대 의미가 없는 말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시스템을, 이 프로토콜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블록을 만들까요? 자,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1,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블록이 형성이 됐을 때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50개였어요. 그때는 분명히. 그때도 1,500만 원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한화로 1원도 안 되는 돈이었다고 해요. 자, 하나의 블록을 생성을 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지금은 6.25개로 반감이 돼 있어요. 4년마다 반으로 줄여요, 개수를. 2009년 1월 3일에 만들어서 그때 만든 분들은, 블록을 생성한 분들은 50개씩 지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6.25개. 그러면 지금은 쉽게 말해서 블록 하나를 만들면, 생성을 하면 그게 채굴 회사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쉽게 말해서 1억 정도 되나요? 9억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채굴 회사들은 그 보상을 받은 거를 거래소에서 팔기도 하겠지만 또 보유를 하기도 하겠죠. 리미티드 에디션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2040년까지만 블록 형성에 대한 보상을 주기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개수는 제한적이다. 초창기에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하나의 블록은 되게, 이거를 제가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건데,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제네시스 블록이 1 더하기 1에 대한 문제만 풀면 하나의 블록을 만들게 돼 있었어요. 근데 점점 그 다음 블록 계속 더 어려워지겠죠. 블록을 형성하기가. 수학 문제가 계속 더 어려워지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내 손에 지금 주사위가 하나 있어요. 이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나오겠죠. 이게 1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한 번에 던져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5개를 쥐고 이게 전체 5개 합이 5개 전체가 6이 나올 확률. 이러다 보면은 도저히 사람이 풀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난이도의 이 주사위 놀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60만 번째가 넘은 지금은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10만 개 정도의 주사위를 한꺼번에 던져서 그 전체가 다 6이 나올 확률?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10만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다 6이 나올 확률을 몇 분 만에 찾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을 써요. 정말 이거를 계속해서 이 문제를 빨리 푼 애한테 이 블록을 형성한 그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기료가 들어가고 또 그래픽카드가 많이 소모된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채굴 회사들이 그 일을 하면서 정당하게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블록을 봤으니까 가장 최근에 형성이 된 블록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블록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전 블록의 해시값, 이전 블록 데이터에 대한 요약본이 들어와 있고, 이 해시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암호화된 어떤 그런 데이터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그 밑에 보시면 타임 스탬프라고 나와 있죠. 지금 시간과 날짜가 나와 있고, 신장은 이 블럭 넘버입니다. 655,115번째. 그 밑에 갱부는 채굴자. 요새 채굴 회사 이름들이 많이 뜨던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언나운이 뜨네요. 그 밑에 이제 거래 횟수. 이 블럭 안에서 비트코인의 거래가 2463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뜻이고, 이제 쭉 내려다 보시면 거래량이 있죠. 거래량이 5,538개. 제가 잠깐 방금 계산을 해보니까 830억 정도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어떤 은행이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자산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을 했던 블록 보상, 이 블록을 만든 채굴자나 채굴 회사에게 6.25개의 비트코인을 주었다는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스크롤을 약간만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이제 이 거래 내역이 나와요. 이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나 뭐 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겠죠. 아까 거래량에서 2463회였죠. 거래 횟수에서. 밑에 보시면 계속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암호화된 해시 값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들은 알겠죠, 누군지는. 이렇게 다 이렇게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주고 또 받고 그러고들이 있네요. 뭐 이게 검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뭐 거래 대금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어쨌든 탈중앙화, 현재 금융 시스템의 반기를 든 어떤 한 개발자의 프로토콜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이 먼저인가 블록체인이 먼저인가 이제 좀 아셨죠?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의 블록이 형성이 되면 동시에 블록을 만든 채굴 회사나 채굴자에게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다는 거. 마이닝, 채굴하는 과정, 어떤 식의 시스템에서 채굴이 되는가, 여기까지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에 대한 설명 마쳤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는 왜 비트코인인가, why 비트코인에 대해서 영상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평과 공정을 위한 세상을 추구하는 B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힘나게 합니다.